지수의 확장. 자. 지수라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 A에 이게 N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얘를 뭐라 그랬지? A의 뭐다? N 제곱이라고 했지? A의 N제곱은 B다 뭐 이렇게 읽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거꾸로 읽을 때 B의 N제곱 근은 A다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읽어주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맞지? 근데 거꾸로 읽어주면 이제 뭐가 되냐면 B의 뭐가 되는 거야? N 제곱 근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 해가 안 했죠, 그렇지? 읽어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시구, 얘가 지수고 이게 뭐야? 거듭제곱이라는 거지 이게. 맞지? 자, 그때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은 얘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해서 관찰하겠다 이 말이지. 이해되지? 그러면 자, 첫 번째 n이 말이야 자연수라고 해보자. 그때 이제 성립되는 것들이 있었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n과 m이 자연수라고 한다. 그때 a의 n 곱하기 a의 m.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똑같으니까 a가 n개 있고 m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있다? m 플러스 n개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거듭제곱끼리 곱했으니까 한번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나누기 a의 n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나누기는 역세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의 n 이렇게 되고 곱하기 a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a가 n개 있고 분모가 a가 m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n-m개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일단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m제곱 했을 때 a가 n개씩 m개 있으니까 총 mn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a, b라는 것이 이렇게 n개 있다 라고 보면은 a가 n개 있고 b가 n개 있다. 왜냐면은 이게 a, b, a, b, a, b 이렇게 나오지만 곱은 교환법칙이 되니까 한쪽으로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맞지? 그래서 a가 n개 있고 b도 n개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곱의 교환법칙에 의해서. 맞지?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좀 잘해 학생들이.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로 가는 거는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방향을 함께 이제 알아둬야 돼. 이 콜이 나왔을 때는 양방향으로 공식을 외운다. 알겠지? 여기서 일로 오는 거 익숙해. 그치?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익숙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야. 따로.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가 있니? 이런 형태가 있겠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n. 그러면은 위쪽에 n개, 아래쪽에 n개.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거야. 일단.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정수로 확장을 할 거래. 정수로. 그럼 이제 뭐가 들어오면 정수로 확장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0. 얘를 갖다가 1로 정의하면은 정수로 확장할 수가 있어. 그 왜 그럴까? 이쪽으로 한번 봐봐. 여기 n에다가 이걸 n으로 바꿔봐요. n 나누기 여기서 n. 그럼 얘가 뭐가 돼? 이거 이제 성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n-n 하면은 a의 요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거 같은 것끼리 나누면 이게 뭐지 의미상? 1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인 거잖아, 그렇지? 이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퀄이 돼 있으니까 얘를 뭘로 정의할 수밖에 없어? 1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알겠지? 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가 오든지 상관없이 요거 a라는 거는 그러니까 a에 대한 0제곱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이제 자주 뭘 보냐면 이런 데에서 a에다 0이상 뭐 b가 있으니까 b도 0이상 이런 게 이제 달린단 말이야. 나중에.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네들을 정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부터 정의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이 세 개가 모두 실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게 짝수일 때 그 조심하라 그랬잖아. 짝수일 때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맞지?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 두 개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양이든 영이든 음이든 그것에 대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씩 나온다라고 했어 방금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부호에. 근데 짝수일 때는 이게 음수면은 얘가 실수가 될 수 없다 이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양수로 좀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밑을 갖다가 이제 양수로 잡아놓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양수일 때만 얘가 이제 존재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양수는 뭐야? 이 자체도 양수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만 양의 제곱근을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n제곱근 a는 이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을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a라는 게 b의 n제곱근인데 요게 짝수라면은 a라는 건 두 개가 있어요, 그치? 두 개 중에 보통 이런 형식을 많이 사용하니까 뭐야? a가 양수일 때고 여기서 이렇게 제한을 시켜야지만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 근을 한꺼번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됐잖아. 그럼 따지지 말고 그냥 아예 거듭 제곱이 나오면 미분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해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정수일 때 만약에 이것도 좀 정의하고 싶어. 이것도. 얘는 뭘까? 느낌상. 뭔 거 같아? 아직 감이 안 오지? 근데 얘를 1로 정하자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을 좀 사용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거야 여기. 자, a에다가 0 나누기 a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0에다가 나누기니까 a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0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이렇게 오면 a의 1승의 역수. 아, a의 마이너스 1은 그 a라는 거의 역수구나. 역수의 표현을 지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a의 마이너스 1승보다 a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립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제 지워야지. 자, 그래서 저게 성립하니까 다음과 같게 만들어져요.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요거를 이끌어낸 1등 공신이 얘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a에다가 1승 곱하기 a에다가 마이너스 1승.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a의 a분의 1.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1 마이너스 5는 2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는으로 다 연결됐는데 얘네들이 어느 한쪽이 이렇게 깨지면 안 되니까 이 둘의 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요거니까 이 값은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서로 역수 관계니까 역수의 곱은 또 1이 되잖아, 그렇지? 다 이렇게 들어맞게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지? 자, n 루트 a 이거 이제 중요한 공식을 했었지? 이거 뭐라고 했지? a의 n분의 1로 해석하자 했잖아, 그치? 요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첫 단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나갈 수가 없어. 이해되겠지? 요런 것들이 오늘 니네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기해둬야 될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정수 부분으로 이렇게 확정이 가능해요. 얘가 정수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야. 왜? 자연수 얘네들이 지금 음수일 때 정의가 되니까 만약에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표현해줄게. a의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a의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뭐였어? a분의 1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자연수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1에다가 a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된단 말이야. 맞지? 옛날에 배웠던 것으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이제 정의가 됐잖아. 정의가 된다는 거는 이게 다 이제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니? 하나하나 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여기서 좀 예를 좀 들면 a의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a의 3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3승의 역수다. 됐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a의 4승에 대해서 마이너스 1승이니까 a의 4승에 대해서 역수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 됐을 때는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하는 거니까 분모끼리 곱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지수법칙이 성립하잖아. 결과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a의 이제 곱해갖고 여기 7이 되고 1 이렇게 되고 얘는 결과적으로 또 역수니까 a의 7에 대해서 마이너스 1승이고 결국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잖아. 그치? 그럼 이 둘을 그냥 더하자고 한 거잖아. 지수법칙은. 더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7이 된대잖아. 확인됐잖아. 그럼 믿고 쓰면 돼. 알았지? 하나하나 이거는 다 해볼 필요 없고 책에서 그냥 읽어보면 돼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였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목는 알아둬야 돼.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해가지고 이 지수법칙들이 설명이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정수까지 지수법칙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유리수로 이제 지수를 확장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해. 자, 유리지수 누가 역할을 할까? 얘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자, 유리수 한번 만들자. 유리수라는 거는 뭐니? 자, 이렇게 해갖고 mn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서로소 뭐가 되는 거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수는 정수로 만드는 거네. 그치? 맞지? 유리수는 정수의 비로 정의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a에 대해서 n분의 m 요게 이제 또 성립한다면 마찬가지 자연수에서 이 정수가 증명됐던 것처럼 정수도 성립하니까 정수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증명이 되겠지. 맞지?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정의되나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n제곱근을 만들 때 요게 이제 정의가 되려면 n이라는 건 이거 자연수니까 짝수 홀수로 나뉘겠지? 또 홀수일 때는 이건 무조건 정이야. 무조건. a가 뭐든 상관없이. 근데 짝수일 때는 a가 이게 음수일 때는 이제 정의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가 되려면 일단은 요걸 깔아줘야 돼. 이해되겠지? 이거는 의미를 갖는 조건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a가 양수라면은 n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 a 즉 a분의 n분의 1승 요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에다가 이게 있는 어떤 수고 그거로다 n제곱하면 되잖아. 이해되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미 우리가 이걸 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 이것도 이제 하나 보일게. 여기다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유리지수를 한번 보면 a에 대해서 2분의 3 이렇게 하고 곱하기 a에 대해서 3분의 2라고 하자. 결론을 먼저 쓸게요. 결론을.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지수와 통일하려면 a에 대해서 이건 2, 3이니까 얼마? 6으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얘는 뭐가 되지? 9가 되고 얘는 뭐가 돼? 플러스 4 해가지고 a에 13, 6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a의 2분의 1승에다가 그거 세제곱한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곱하기 a의 3분의 1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맞지? 이게 의미를 갖는 거잖아. 이게 의미는 가져. 근데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얘네 둘을 지수를 좀 같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 안쪽으로 넣고 얘를 요런 게 3개, 요런 게 이제 2개니까 얘를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요거를 그냥 6분의 3 이렇게 만들고 요건 좀 어렵네. 여기는 a 한 다음에 6분의 2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6분의 1승짜리를 9번 제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 a의 6분의 1승이라는 어떤 수를 갖다가 9번 제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6분의 1승짜리를 4번 제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미시되잖아. 그렇지? 이 자체가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그러니까 6a의 6제곱근이라는 어떤 실수를 9제곱, 4제곱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a의 6분의 1이라는 어떤 것을 결국 얘 더하기 얘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13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얘랑 같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곱하기만 이제 자꾸 이제 해봤는데 곱하기 나누기 이제 그 거듭제곱에 대한 그런 형식들 있잖아. 해보면 다 만족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믿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연수에서 성립했던 그 지수 법칙이 정수,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실수까지 확장된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무리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만 이제 보면 돼. 자, 루트 2가 제일 간단한 무리수지? 맞니? 그럼 얘는 뭐야? 1,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41, 그 다음에 1.414, 그 다음에 1.4142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소수점 뒤에 자리가 어떤 규칙이 없는 그런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란 말이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보는 거야. 먼저 정수까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 7, 8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그럼 잘랐을 때 그 순간순간은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갖는 그 고유의 값이 있어. 변하지 않는 값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점차적으로 이 소수점의 이 개수를 소수점 뒤에 숫자의 개수를 늘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라는 수에 가까운 유리수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렇게 영원히 증명을 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무리수에 대해서도
유리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성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아직 우리가 수렴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유리지수가 성립하듯이 이런 식으로 유리수는 특정 무리수로 이렇게 접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시키는 그 경우마다마다 그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게 이제 지수에 대한 확정이야. 그래서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게 27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28페이지에서는 지금 대소관계, 거듭제곱 또는 거듭제곱 근의 크기, 비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뭐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이렇게 같대고 이렇게 같대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일단 이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얘네들이 이제 존재하려면은 A, B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서 이게 이제 만족한다는 거 치잔 말이야. 그러면 이게 n번 거듭제곱다. 그러면 예를 들면 2의 100승 막 이런 거거든. 굉장히 크잖아, 그렇지? 2의 100승이고 3의 100이면은 얘가 이제 이렇다고 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관계랑 똑같다는 의미야. 이거 맞지? 그럼 결국 여기서 이거의 대소관계를 파악해라. 그럼 뭐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로부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다음에 거꾸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게 n분의 1승이고 n분의 1승이니까 그 지수가 같다라면 요 밑끼리 대소 그 비교가 일치가 된다는 거지, 서로 간에. 됐죠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줘야 되냐면 만약에 2에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고 3에 여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거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지수를 통일시켜야 한다잖아, 그렇지? 두 가지 모두 맞지? 그럼 지수를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2분의 3분의니까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2에다가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6이 되고 여기 3에다가 6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3이 올라오고 여기는 2가 올라온다는 거지. 아니?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3에다가 6분의 1을 이렇게 빼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맞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제곱에다가 6분의 1을 이렇게 빼서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이 둘의 대소관계는 몰라. 알 수가 없다, 그렇지?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얘가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보면, 근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명확하고 명확하잖아, 그렇지? 그럼 아래쪽만 비교하면 된다. 그럼 이건 8이 되면 9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의 유사했는데 이쪽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쪽은 크고 얘가 크니까 이건 같은 관계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하니까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디를 보냐면 일단 19페이지 개념 콕콕을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 1번을 보면 자, 25의 제곱근 어떻게 돼요? 25의 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81의
4제곱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실수인 제곱근은 자 25의 제곱근이니까 이 제곱이 뭐야? 2라는 소리지? 이 세제곱근은 이게 3이라는 소리고 이거 이제 4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이건 짝수, 얘는 홀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 했었냐면 제곱근이니까 몇 개 나와야 돼?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고 제곱근이니까 2제곱근 누구? 25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실수니까 이거 어떻게 써?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실수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세제곱근 한 다음에 루트 한 다음에 못 써? 이거에 제곱근이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여기 81이라는 것이 짝수 제곱근이니까 이것도 2개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는 4제곱근 이렇게 한 다음에 81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요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바깥으로 뺀 다음에 세제곱근 한 다음에 8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3분의 1승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뭐지? 2의 3승이지. 그러면 3과 3분의 1이 만나면 쓱 사라지잖아, 그렇지? 얘는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되니?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이걸 써놓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에 2의 3승이야. 여기 어떻게 돼? 3분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 3의 4에다가 여기 이제 4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6의 4제곱근은 2개다. 맞니? 맞아요? 이거 거짓이야. 왜 그럴까? 16의 실수인 4제곱근은 2개다. 이게 맞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6제곱의 6제곱근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수의 6제곱근은 있냐 없냐? 실수에서는 없어. 그렇지?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복소수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복소수에서는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쓴다. 맞잖아, 그렇지? 그대로 읽어준 거니까. 맞아요? 그대로 읽어준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제곱근 마이너스 81.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는 건 맞는데 맞나 이거야? 근데 제곱근 80 마이너스 81. 자, 지금 이러한 형태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지? 우리는 지금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에 대한 이거 3-4번은 좀 애매하네.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없고 그럼 복소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81에 대한 복소분은 일단 이거 한번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3-4번에 보면 4제곱근 81이니까 사실 자, 이건 뭐냐면 이 x라는 것이 마이너스 81의 제곱근이잖아.
근데 이제 4제곱근 81은 좀 다른 얘기야 이거랑, 그렇지? 근데 이 안에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얘를 이제 이수를 해보면 x의 제곱에다가 4제곱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바꾸면 이거 이제 3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랬을 때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봐봐 허수 단위에서 요 i의 4제곱은 어떻게 되지? 1이 되지, 그치? 맞지?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이거 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자, 만약에 x 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만약에 3의 제곱은 0이다 이랬을 때는 요 x 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면 되냐면 3에다가 일단 i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면은 제곱에 의해서 플러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3이 제곱이 되니까 이거랑 절대값이 같아지고 그다음에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전체가 0이 돼. 맞지?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x는 3이 와야 돼. 우선은. 그 다음에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i가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왜냐면 그냥 3을 넣으면 이게 0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i를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i의 성질에 의해서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허수를 도입하더라도. 아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제 음수에 대한 4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명확한 설명을 해서 다음에 하도록 할게. 이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3번 자체는 좀 3-4번 이외에 나머지를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자. 자, 27의 세제곱근은 이것뿐이다. 그럼 x에 이제 세제곱해갖고 27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